경기가 썩 좋지 않을 때는 스몰 럭셔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맞습니까? 네, 고물가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서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소소한 사치를 누릴 수 있는 뭐 프리미엄 샴푸나 세제, 이렇게 치약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트렌드를 통해서 돈의 뒷면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와 맨손경제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두 분에게도 아직까지 세뱃돈을 주시는 분이 남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네. 아, 그래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제가 먼저 드리고 할머니가 다시 세뱃돈을 주셨지만 그 느낌이 사라져서 참 아쉬운 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자, 우리 설 지나면서 목돈 좀 썼잖아요. 네. 나한테 큰 돈이면 목돈이잖아요. 근데 스몰 럭셔리 열풍이 생활용품 시장에도 통용이 된다. 근데 이 기자님, 네. 전 세계 젠지들이 정말 짠테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되게 아끼는데 일상에서 스몰 럭셔리? 이거 너무 극단적인 부조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방면에서 이렇게 자금을 좀 아끼고 뭔가 아끼다 보면은 뭔가 너무 그렇잖아요. 삶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순간에서는 그래도 조금 플렉스하는 게 좀 숨통을 트여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런 생활용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런 네, 느낌이 그리고 들 때. 일단 생활용품이라는 게 네. 이게 뭐 치약이나 세제 이런 거니까 내 몸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아끼면 너무 그러니까 합리화가 가능하네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게 치약이라고 해요. 치약. 네, 그 지난해 한 홈쇼핑에서 가장 주문이 많았던 치약이 이제 LG 생활건강이 들여온 영국 치약 브랜드 유시몰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게 106g짜리 하나의 정가가 15,900원입니다. 한 개에? 네, 한 개에 오, 15,900원입니다. 이게 네. 할인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쿠팡에서 일반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치약 브랜드를 쳐봤는데 10개에 13,450원이었으니까 사실 일반 우리가 사는 치약이랑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잘 팔려서 이 유시몰이라는 브랜드 치약이 2022년 이후에 100만 개가 국내에서 판매가 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10,000원에서 20,000원대 치약 그리고 바디워시 등을 판매하는 그 LG 생활건강의 프리미엄 브랜드 그 쇼핑몰이 따로 있는데 이 매출액도 2022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늘어났다고 하고요. 사실 이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고소영 씨가 모델이어서 고소영 치약으로 알려진 루치펠로 그리고 해외 브랜드 제품 센소다인이나 이탈리아 치약 브랜드 마비스 그리고 홍콩 달리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대 뭐 2만 원 선까지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고요. 제가 어제 그 서울 광화문 갔다가 치약이나 칫솔만 따로 파는 편집숍이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이게 진짜요? 예, 인테리어 엄청 좋던데 이게 팔리나 하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집에 돌아왔는데 좀 집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프리미엄 치약이 굉장히 잘 팔린다. 그래서 이런 서울 한복판에도 이런 편집숍이 생길 정도로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치약이 잘 팔린다. 왜 유독 치약이 잘 팔릴까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물어보니까 이게 내 몸에 쓰이는 거니까 잘 팔린다, 잘 쓰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해외에서 여행 갔던 분들이 그 선물용으로 좀 가져와서 좀 그런 좋은 느낌, 프리미엄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직구할 필요 없이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수입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특히 디자인이 예쁘니까. 예뻐요. 네, 이게 약간 유트로 디자인이어서 이게 약간 인테리어 소품의 느낌도 나고 네. 내 집이 작은 1인 가구용 집이지만 요거 내 몸에 좋다고 하고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뭐 다 이유를 찾지만 하루에 3번 쓰니까 3번은 만족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가성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기자님 샴푸나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샴푸나 세제도 약간 해외 브랜드들 요즘에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탁 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루 세제인 넬리라는 브랜드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넬리라는 것은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게 합성 색소나 인공향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또 소비자분들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 브랜드 EQZ라는 브랜드를 내놨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분들 멘트를 좀 제가 검색해 보니까 1인 가구를 겨냥해서 감각적인 디자인을 내세운 것이 주요했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제 기준에서는 카페에 있는 보온병 같은 그런 느낌? 세제인데. 예, 그런 느낌을 들어서 네. 이게 좀 디자인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1회 분량으로 캡슐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붙여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게 붙어있다는 얘기네요. 자, 조 기자님, 다홍치마 프리미엄 이런 게 많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썩 좋지 않을 때는 스몰 럭셔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맞습니까? 네, 고물가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서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소소한 사치를 누릴 수 있는 뭐 프리미엄 샴푸나 세제, 이렇게 치약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뭐 가령 치약 좀 다 거기인 것 같지만 하지만 2만 원짜리 치약을 써서 내가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내가 기분이 좋다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평소에는 절약하고 어떤 때는 이런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산다는 점에서 가치 소비의 한 유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아마 의견들이 나뉠 것 같아요. 세대별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로 하루치의 행복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큰 돈 아니다 싶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예전에 해외 출장 갔다 올 때 왜 부장들께 다녀왔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치약 중에 하나를 제 딴에는 이거 신박하다 해서 한 20년 전에 사다 드렸더니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니? 난 술이 좋다 하셨던 부장님, 건강하시죠? 자, 두 번째 소식 전할게요. 프리미엄 짠테크에 빠진 Z세대. 짠테크도 프리미엄이 있어요, 조 기자님? 네, 요즘에 해시태그로 보면 디올 맛 재킷, 셀린느 맛 가디건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이제 디올이나 셀린느 같은 명품 브랜드와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조금 더 저렴한 SPA 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소개할 때 붙는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스토어에 구찌 ST 이렇게 네, 써있는 그런 거 스타일 나는 느낌인가요? 것들. 네. 이처럼 요즘 Z세대는 단순하게 싼 것이 아니라 명품 스타일이 나는 저렴한 상품들을 많이 찾는다고 하고요. 이렇게 돈을 아끼면서도 품질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진화한 형태의 가성비인데, 한 시장조사 업체가 이를 프리미엄 짠테크라고 정의를 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소비자의 트렌드 하나로 꼽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촉이 좋고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유독 우리만 그러는 걸까 싶기는 한데 남들은 어때요? 네, 미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한 외신에서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소란스런 예산짜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재밌네요. 라우드 네. 버지팅? 네, 소란스럽다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다이어리에 쓰잖아요. 나 그쵸. 올해 얼마 모을 거다, 이렇게 혼자서 좀 정리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Z세대들은 SNS에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얼마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거 재밌어요. 주식 밝히는 투자할 거예요. 때도 제가 이거 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남들이 훈수를 또 되게 달아주고 혼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예산을 짜는 건데요. 과거에는 좀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어색해하고 이렇게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걸 꺼렸다면, 요즘의 Z세대는 당당하게 이런 경제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를 통해 지출을 줄이며 절약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진 풍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Z세대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디인플루언싱 이런 말도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디인플루언싱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원래 보통 사라고 하는데 네. 그 반대로 이 상품을 왜 사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령 이거 40% 할인하는데 살까요?
물어보면은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이러면서 사지 않도록 좀 이렇게 권유하는 것들도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가성비를 따지는 이런 분들을 코스파족이라고 하는데 코스파. 코스트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것을 일본식으로 표현해서 즉 가격을 따져서 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일본의 코스파족은 그래서 평소에는 소비를 가급적으로 줄이지만 해외여행이나 취미 활동에는 지갑을 굉장히 많이 연다고 합니다. 요즘 20대들 보면 진짜 똑똑하다. 진짜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20대 생각해 보면 천둥 벌거숭이 나는 그때 뭐 했지 이런 생각 드는데 요즘 20대가 유독 돈 모으기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최근에는 사실 약간 플렉스라고 해서 과시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코로나 때 정말 심했죠. 네, 맞습니다. 이런 과시적인 소비 그리고 여러 번의 해외 여행으로 좀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면서 신용카드 대금의 부담을 느꼈고 좀 이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에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마다 계획은 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정 관련 연초 다짐을 이제 SNS 올리는 것도 하나의 유행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근데 이런 재정적인 것들을 주변에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오. 이 예산을 이제 네. 외부에 공유하게 되면은 저녁 초대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모임 장소를 좀 변경하는 한우 먹을 거 좀 돼지고기 먹자 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SNS에 이광수 기자님이 막 그 라우드 버지팅 그거 소란스러운 예산 짜기 올려놓으면 광수 기자님이 안 온대요. 그럼 조 기자님이 아유 광수 형 돈 모은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또 20대 분들이 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 한번 고객이 되면은 이 정기적으로 메일이 오잖아요. 그렇죠. 뭐 할인 얼마 해준다 이런 것을 이제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예 구독을 취소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굉장히 요즘에 결제가 쉽잖아요. 이미 카드 정보가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한번 스크롤하면은 바로 결제돼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를 조장한다라고 해서 이런 결제 세부 정보를 삭제하자. 삭제하면은 다시 카드 번호를 세상 입력하면서 불편하죠. 네. 자 카드가 어디 있더라. 근데 네. 사실 실물 카드 안 쓰니까 거의 네. 귀찮게 하자.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을 차려서 맞다 이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팁들도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장바구니 있잖아요. 온라인몰에 거기를 약간 중간 기착지로 삼아서 사고 싶은 걸 다 때려 담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본다. 그럼 수백만 원어치 들어있어도 정신줄 꽉 잡아야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자, 조 기자님. G세대들이 불황형 소비에 나서면서 지난해 물가가 비싼데도 매출이 늘어난 회사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곳이 뭐 유니클땡 뭐 이런 것처럼 옷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SPA 브랜드일 텐데요. 원래 이 SPA 브랜드는 유행하는 옷을 빠르게 또 저렴하게 선보여서 급성장했는데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패스트 의류라고 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좀 주춤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절약형 소비처로 다시 살아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국내에서 이 SPA 브랜드들의 지난해 매출이 뭐 1년 전 대비 10%에서 20%씩 늘었거든요. 그래서 의류업계 불황 중에서는 굉장히 선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뭐 이렇게 기능이 좋은 저가 화장품들도 굉장히 인기이고 반면에 이 명품 화장품들은 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에스티로더 이런 브랜드들은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명품 화장품을 좀 많이 안 사면서 소비가 줄어서 매출이 줄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뭐 이런 영향도 있었는데요. 이런 게 또 뭐 불황형 소비의 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데 합리적으로 구매를 해도 기능이 좋은 화장품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 K뷰티에 그런 게 많은데 대형마트로 한번 가볼까요? 대형마트 솔직히 저는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이쪽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형마트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뭔가 좀 변신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대형 마트들이 온라인으로 떠난 고객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오프라인 점포로 이렇게 불러들이려고 리뉴얼을 하고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식품의 품목과 판매 면적을 좀 크게 늘리는 겁니다. 뭐 한 마트의 경우에 지난해 말에 은평구에 매장 판매 품목의 90%를 식료품으로 채운 그로서리 전문점을 열었거든요. 오. 그래서 뭐 매장 입구 근처에 주류나 생활용품 대신에 간편식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길이가 40m를 넘는 이런 즉석 조리식품 매대를 놓는 등 타 매장에서는 뭐 통상 40% 이상 정도인 비식품 비중을 과감하게 이렇게 낮춘 것이 특징인데요. 길이가 44m짜리 팬트리가 쭉 놓여 있으면 이게 델리라면서요. 네, 그럼 식품을 그거 자체가 인스타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원하는 식품을 사고 또 바로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렇게 퇴근할 때 뭘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점포에 들러서 먹거리를 이렇게 손쉽게 사가세요. 뭐 이런 것을 좀 공략하면서 매장을 좀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형마트가 근데 식품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오면 전 세계 모든 술이 다 있어요. 그런 술 매장들이 많아서일까? 왜 특히 식품에 집중을 합니까? 사실 대형마트는 주말에 한번 들러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가는 기존 마트의 형식이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평일 저녁에 가볍게 들러서 소소한 먹거리를 사는 슈퍼라도 우리가 돼보겠다. 뭐 이런 각오인데요. 새벽 배송으로 식품 장보기 시장에서는 좀 이커머스에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뭐 초신선 식품이나 즉석 조리 식품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지난해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봐도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네. 그래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식품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가 살려고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는 사이에 승승장구하는 유통 채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이제는 백화점 매출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야 이제는 편의점에서 특산물도 팔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과거 인스턴트 식품이나 간편식 그리고 공산품 판매에 좀 주력했다라고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는 식자재 취급 품목을 확대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특산물도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은 2020년부터 국산 농산물 구매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경북 영천 마늘 그리고 전남 무안 햇 양파 충남 부여 햇감자 등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낯설다. 네,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해요. 지금 현재 29개 지역에 60가지 품목이 입점해 있다고 하고요. 다른 경쟁 편의점도 한 2022년부터는 창녕 마늘, 포항 시금치 유부초밥, 진도 대파 김밥 등 이런 그 특산물을 사용한 그런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편의점이 전국 곳곳에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규모 농가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는 굉장히 또 적합한 그 유통 채널 아니냐 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인지도가 낮은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배 면적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는 대량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소량으로 이런 편의점 유통 채널을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유통을 하면은 굉장히 서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이제 지역 특산물하고 콜라보해서 내놓는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쪽에 젊은 층들이 좀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아낀다 혹은 내가 쓸 때만 꼭 집어서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그냥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쇼핑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의 저렴한 상품이 잔뜩 있는 쇼핑 플랫폼이 한국 시장 다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또 추가돼요? 네, 또 하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알리바바 그룹의 B2B 쇼핑 플랫폼인 1688 이 이제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 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2B요? 네, 그래서 B2B이기 때문에 도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이게 국내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중국 내수형 플랫폼이긴 한데 국내에서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어가 가능한 판매자들이 아름아름 좀 거래를 해와서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하고요. 사실 한글 지원이 되지
않지만 요즘에는 그 크롬 브라우저를 네. 이용하면은 이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서치하고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어 서비스 시작 안 했는데 계속 한국에서 주문이 들어와. 그러면 이제 진출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688이 이 국내에 진출하면은 한글 지원은 물론 이 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돼서 그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 가격이 얼마나 싸냐면요. 지금 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제품 기준으로 알리나 테무에서 이 볼펜 10자루가 3,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3,000원 정도에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그 알리에서 1,7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1688에서는 277원에 10자루를 살 수 있다고. 277원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볼펜 10자루가 국내 오프라인에서 3,000원인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로 시키면 1,700원, 1688이 들어오면 277원. 아니 이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도매 시장까지 장악을 해버리면 도소매 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소매고 이게 1688이 도매면은 이게 1688에서 사서 알리에서 파는 그런 야. 알리바바 생태계가 사실 국내를 그러니까요. 다 먹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물품 이 저가의 도매가 늘어날 경우에서는 이 국내에서도 사실 제조업체들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사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그런 장점이 거론되기도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국내에 이제 정식 진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뭐 주문 취소라든지 청약 철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전자기기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 뭐 네.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다. 좀 이런 것도 우려 상황도 있습니다. 자, 조 기자님, 저는 뭐가 굉장히 싸고 뭘 되게 많이 준다고 할 때 고맙기는 한데 쓸모가 있을 거냐, 그리고 제 기능을 충분히 할 거냐, 안전성이 보장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내세워서 한국 브랜드들을 아예 우리 플랫폼에 얹힐게요. 이런 플랫폼들이 늘어난다면서요? 네, 이제 K 베뉴에 입점한 한국 기업들은 뭐 지금 현재로는 뭐 화장품 회사나 제지 회사 등이 있는데요. 뭐 이들 입장에서는 오픈마켓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제품을 팔고 나서 마진이 더 많이 남겠죠. 이 점을 노리고 채널 확장 차원에서 이렇게 알리가 수수료 없이 뭐 받아주겠다 할 때 좀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리 입장에서는 이제 구매 고객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랬는데 네. 한국 제품 뭐 믿고 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알리도 이렇게 이제 한국 기업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업체들의 좀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무한 가격 경쟁 중인 것 같은데 이제 중국 플랫폼이 온라인 시장에서 도소매를 완전히 장악을 한다. 이거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근데 싸다고 왕창 산다? 이것도 나중에 처치곤란 되는 거 아닌가 고민도 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